여러분, 오늘 밤에도 혹시 두세 번씩 일어나서 소변을 봐야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것이 단순히 작은 불편함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소변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은 곧 전립선이 굳어가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이 상태를 방치하면 전립선암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랫동안 전립선을 깨끗이 관리하지 않으면 노폐물과 세균이 내부에 쌓입니다. 이것이 염증과 석회화를 촉진시키고 전립선 기능이 빠르게 노화됩니다. 전립선이 이미 굳어버리면 회복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 결과 배뇨장애뿐만 아니라 발기 기능 저하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듣고 제 환자들이 실천한 방법을 따라 하신다면 여러분의 전립선은 무려 30년 젊어질 수 있습니다. 단 10분만 투자하시면 평생 건강을 바꿀 기회를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저는 김지민, 비뇨기과 전문의입니다. 지난 30년간 인천에서 남성들의 비뇨기 문제를 연구하고 치료해 왔습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전립선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비싼 약이나 고통스러운 수술이 아닙니다. 비결은 바로 전립선을 정기적이고 철저하게 청소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단 하나의 방법만 이해하고 실천하신다면 귀찮은 야간뇨, 배뇨 곤란에서 벗어날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전립선암에 대한 두려움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이 위험 신호를 무시하고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라며 넘겨버립니다. 그러다 전립선이 돌처럼 굳어 배뇨가 막히거나 암 진단을 받고 나서야 뒤늦게 저를 찾아와 후회하곤 합니다. 더 문제는 전립선이 원래 침묵의 장기라는 점입니다. 상태가 심각해지기 전까지는 거의 통증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밤에 자주 화장실 가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빠지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공개할 비밀은 전혀 비용이 들지 않고 부작용도 없으며 그 효과는 어떤 약보다도 뛰어납니다. 그것은 여러분께 평온한 밤잠과 활기찬 아침을 선물할 것입니다. 만약 오늘 이 메시지를 놓친다면 평생 소변 때문에 고통받으며 언제 암으로 변할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전해드린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라 느껴진다면 댓글란에 숫자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는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더 많은 비밀들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의 전립선을 구할 수 있는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이 병이 어떻게 한 정직한 남자의 품위를 무너뜨리고 그의 조용한 삶을 파괴했는지 여러분이 더 잘 그려볼 수 있도록 제 진료실에서 있었던 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이유로 몇 가지 세부 사항은 바꾸었지만 제가 직접 목격한 고통, 수치심, 그리고 환자가 되찾은 안도감은 모두 사실입니다. 얼마 전 65세의 환자 박창호 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평생을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헌신한 교장 선생님이었고 온화하며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는 분이었습니다. 그날 그가 진료실을 찾은 것은 스스로의 의지가 아니라 아들의 강한 권유 때문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꼿꼿하던 그의 등이 이제는 굽어 있었고 빛나던 눈빛도 희미해져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부축해 의자에 앉히며 무겁게 걱정 어린 목소리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아버지는 수년째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1시간마다 화장실에 가야 하는데 막상 들어가면 소변이 잘 나오지 않아 오래 머무르십니다. 예전에 장거리 버스를 탔을 때는 도중에 소변이 마려워 식은땀을 흘리셨습니다. 그 후로는 외출을 피하고 자신감도 잃으셨습니다. 그 말 속에서 아들이 느끼는 안타까움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박창호 선생님은 마치 그것이 자기 이야기가 아닌 듯 창밖만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그와 마주 앉았습니다. 긴 침묵 끝에 그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사실 저는 제 인생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밤에는 소변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낮에는 언제 갑자기 소변이 마려울까 두려워 크게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친구들도 만나지 못하고 손주들과 놀아줄 때도 지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속옷이 젖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면 세상에서 그냥 사라지고 싶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한때 제자들의 존경을 받던 그 남자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자기 몸이 뜻대로 따라주지 않아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는 값싼 약부터 비싼 약까지 다 먹어봤지만 위장만 더 불편해졌을 뿐 별다른 효과는 없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박창호 교장 선생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남성들이 똑같은 고통을 묵묵히 견디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감을 잃고 열등감 속에서 기적만을 바라면서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며 수술이 유일한 길도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의 진료 기록을 내려놓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드셨던 약은 다 잊으십시오. 저는 전립선에 갇혀 있던 오래된 물을 깨끗하게 빼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 저수지에 물을 배출하기 위해 수문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그 수문의 열쇠는 바로 당신 손에 있습니다. 그때까지 생기 없던 그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는 의아한 듯 물었습니다. 수문을 연다니요?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여러분, 바로 지금 이 순간 저는 아직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놀라운 비밀을 공개하려 합니다. 전립선을 되살릴 수 있는 비결입니다. 만약 이 기회를 놓친다면 오늘 제 이야기를 듣는 것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환자 박창호 씨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의 의심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마 그의 머릿속에는 이 의사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겠지. 두루뭉술하게 말하다가 결국 비싼 수술을 권하겠지.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사실 수년간 약물 치료에 실패해온 그에게 저수지에 물을 빼낸다는 말은 허황된 이야기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몸속 저수지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이렇게 평생 살아야 하는 걸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깊은 무력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내려다보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말한 저수지는 바로 전립선입니다. 그 안에 고여 점점 썩어가는 것은 오래된 전객입니다. 의사로서 제 명예를 걸고 말씀드립니다. 약은 단지 일시적으로 수위를 낮출 뿐입니다. 하지만 전립선을 구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오래된 물을 정기적으로 빼내고 그 자리를 맑고 새로운 물로 채우는 것입니다. 이 일만 해낸다면 당신의 몸은 스스로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제 단호한 목소리에 그의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메마른 땅에 물방울 하나가 떨어진 듯 그 눈 속에 아주 작지만 분명한 희망의 빛이 번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저도 지금처럼 주기적인 배출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수년간 공부하고 일해오면서 전립선 비대 환자의 표준 치료법은 요도를 넓히는 약을 쓰거나 더 심각하면 전립선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이라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약을 끊자마자 증상이 재발하는 환자들, 수술 후 후유증에 시달리는 환자들을 직접 보면서 제 마음속에는 늘 뭔가 잘못됐다는 찜찜함이 있었습니다. 가슴을 가로막는 통나무처럼 답답했습니다.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 다른 방법은 없을까? 몸의 생리 원리에 충실한 자연스러운 방법은 없을까? 왜 이렇게 위험하고 강제적인 방법들만 있는 걸까? 그리고 마침내 계기가 찾아왔습니다. 몇 년 전, 저는 미국에서 열린 전립선암 예방 학술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세계 최고의 역학 권위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평생을 남성 질환과 생활 습관의 연관성을 연구하며 보냈습니다. 이미 70세가 넘은 나이였지만
그는 여전히 열정적으로 수만 명의 남성을 수십 년간 추적 관찰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날 그분이 발표한 내용은 제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50년간의 연구 끝에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 달에 21회 이상, 즉 평균 이틀에 한 번 이상 사정하는 남성은 한 달에 41회만 사정하는 남성보다 전립선암에 걸릴 확률이 무려 33%나 낮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명백히 증명된 과학적 사실이었습니다. 그 학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전립선은 정객을 저장하는 창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새로운 정객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습니다. 만약 오래된 제품이 제때 배출되지 않으면 내부에 쌓여 기계를 손상시키고 녹이 슬며 결국 전체 기능이 멈추게 됩니다. 정기적인 사정은 이 공장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새로운 생산을 위한 공간을 확보해주는 가장 중요한 유지관리 활동인 것입니다. 바로 그 설명이 제 생각의 전환점이 되었고 이전까지 흩어져 있던 지식의 조각들을 하나의 뚜렷한 그림으로 이어주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열쇠는 약이나 수술 도구가 아니라 전적으로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인 배출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건강한 배출의 비밀을 더 깊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남성은 나이가 들면 성욕이 줄어드니 정객을 아껴두는 것이 몸에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매우 잘못되고 위험한 생각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을에 맑은 호수가 있다고 합시다. 날마다 샘물이 흘러 들어오고 우리가 수문을 열어 오래된 물을 흘려보내면 호수는 언제나 맑게 유지됩니다. 그러나 어느 날 누군가가 수문을 단단히 잠가 물이 빠져나가지 못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처음엔 별다른 변화가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물은 탁해지고 썩어가기 시작하며 이끼와 조류가 번성하고 악취가 나고 결국은 수많은 세균과 벌레들의 온상이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전립선도 바로 그 호수와 똑같습니다. 전립선은 항상 활동하며 매일 정객의 주요 성분인 전립선액을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부부관계가 적거나 혼자 지내는 등의 이유로 그 정객이 몇 달, 심지어 몇 년 동안 배출되지 않으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오래된 정객이 성분이 변해 세균이 번식하기에 이상적인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성 전립선염이 생겨납니다. 염증이 터져 나오면 전립선은 붓고 단단해집니다. 원래는 호두 크기였던 것이 밤톨만해지고 심하면 달걀 크기만큼 커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커진 전립선은 그 한가운데를 통과하는 요도, 즉 소변이 나오는 통로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소변 줄기는 약해지고 아무리 힘을 줘도 시원하게 볼 수 없습니다. 방광에 남은 소변 때문에 밤마다 여러 번 깨어야 하고 더 심각한 경우에는 소변이 역류하여 방광으로 올라가거나 심지어 신장을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게다가 전립선이 붓고 커지면 발기를 조절하는 신경과 혈관까지 눌러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발기부전과 성욕 저하를 직접적으로 일으키는 원인입니다. 다시 말해 배뇨곤란과 부부 생활의 위축은 모두 그 호수가 막혀 오래된 물이 고여병의 근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병원에서는 지금 무엇을 합니까? 그저 요도를 억지로 넓히는 약을 처방하거나 부어있는 전립선의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할 뿐입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원인, 즉 안에 여전히 고여있는 썩은 물은 그대로 방치됩니다. 이것은 썩은 물을 그대로 둔 채 향수만 뿌려 악취를 가리거나 댐의 일부를 헐어낸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냄새가 줄어든 듯하고 물길이 조금 트인 것 같지만 근본 원인이 해결되지 않았기에 호수는 날이 갈수록 계속 썩어가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분명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전립선을 지키는 유일한 길은 바로 저수지의 수문을 정기적으로 열어 고여있던 물을 깨끗이 빼내고 새로운 맑은 물이 흘러들어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대화의 핵심입니다. 저는 수십 년간의 연구와
임상 치료를 통해 얻은 구체적인 실천 비결, 즉 건강한 배출을 위한 훈련 방법을 여러분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 방법은 약에 의존하지 않고 전립선을 자연스럽게 되살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의료적 관리 행위입니다. 의사로서 저는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섬세한 포인트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귀 기울여 듣고 그대로 실천하시면 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환경은 따뜻함과 편안함입니다. 우리 몸은 따뜻할 때 가장 잘 이완됩니다. 가장 좋은 시기는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한 직후입니다. 이때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근육이 완전히 풀리기 때문입니다. 침실이나 깨끗한 욕실처럼 조용하고 사적인 공간을 선택하여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절대 서두르지 마십시오. 서두름은 금물입니다. 다음은 자세입니다. 가장 좋은 자세는 편하게 누워 있거나 반쯤 기대어 앉는 자세입니다. 이 자세는 허리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아랫배와 골반을 완전히 이완시켜 줍니다. 침대에 똑바로 누워도 좋고 소파에 기대어 앉아도 됩니다. 무릎 밑에 작은 베개를 받치면 허리가 한층 더 편안해집니다. 자극 방법 또한 올바르게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음경의 귀두 부분에만 집중하는데 그렇게 하면 효과의 절반밖에 얻지 못합니다. 완전한 배출을 위해서는 음경 전체, 특히 뿌리 부분까지 부드럽게 마사지해야 하며 동시에 음낭과 항문 사이, 즉 전립선이 바로 안쪽에 위치한 회음부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이 보다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자극 방법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시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목표는 젊었을 때처럼 빠른 쾌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배출입니다. 따라서 최소 10분은 필요하며 집중력과 함께 느리고 부드러운 리듬을 유지해야 합니다. 제가 강력히 권장하는 기술 중 하나는 멈췄다가 다시 시작하기입니다. 사정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즉시 자극을 멈추고 깊게 호흡하며 그 감각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 후 천천히 다시 시작하십시오. 이렇게 두세 번 반복하면 사정은 훨씬 깊고 완전해지며 동시에 발기를 유지하고 조절하는 능력도 향상됩니다.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윤활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가 건조해지기 때문에 마찰로 인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절대 비누나 로션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것들은 쉽게 자극을 일으켜 요도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신 무향, 안전한 수용성, 윤활제나 천연식물성 오일을 사용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빈도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전립선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최적의 빈도는 주 2, 3회입니다. 너무 자주 하면 몸이 과부하되고 너무 적으면 오래된 분비물이 쌓이게 됩니다. 주 2, 3회.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비뇨기, 건강과 성건강을 오래도록 유지해주는 황금 리듬입니다. 다음으로 저는 이 건강한 배출 훈련 방법의 효과를 10배로 끌어올리는 비결과 반드시 피해야 할 것들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이롭기는커녕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전립선의 저수지 수문을 여는 7단계를 충분히 이해하셨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같은 수문을 연다 해도 여는 방식에 따라 물의 흐름은 달라집니다. 어떤 경우에는 겨우 한 방울씩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폭포처럼 쏟아져 내리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지난 30년 동안 환자를 치료하며 깨달은 핵심적인 3가지 비밀을 여러분께만 특별히 공개하겠습니다. 이것은 병원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비결은 따뜻함을 더하는 것입니다. 배출을 시작하기 전에 따뜻한 수건이나 찜질팩을 이용해 아랫배와 회음부, 음낭과 항문 사이 부위를 약 10분간 덮여주십시오. 따뜻함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전립선 주위에 굳어있는 근육과 혈관을 부드럽게 풀어주어
배출이 한결 원활해집니다. 마치 얼어붙은 수도관을 녹여 물줄기를 강하게 흐르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단 5분만 투자해도 효과는 2배가 됩니다. 두 번째 비결은 호흡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정 직전에 숨을 참는 습관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숨을 참으면 몸이 긴장하고 전립선이 수축하여 마치 수문을 열면서 벽을 세우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대신 복식 호흡을 하십시오.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십시오. 내쉴 때 몸은 이완되고 전립선은 해방되며 쾌감은 몇 배로 증폭됩니다. 세 번째 비결은 마무리 후 케겔 운동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특별히 공개하는 비밀 병기입니다. 배출이 끝난 후에는 누운 상태에서 항문 근육을 10초간 꽉 조였다가 마치 소변을 참는 것처럼 풀어주십시오. 이 동작을 10회 반복하십시오. 이 작은 운동은 전립선에 남아있던 분비물을 말끔히 밀어내고 동시에 골반저근을 강화하여 다음번 발기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이 3가지 비결은 사소해 보일지 몰라도 효과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꾸준함과 함께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전립선은 잠재된 힘을 100%, 아니 200%까지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의사로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 방법은 안전하지만 잘못 실천하면 이롭기는커녕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이를 소홀히 한다면 이 방법은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강박과 조급함에 휘둘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미 일주일에 2-3번이 이상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 환자 중 한 분은 아예 달력에 날짜를 정해놓고 꼭 그날이 되면 의무처럼 억지로 실천했습니다. 결국 원래는 편안해야 할 시간이 긴장으로 바뀌었고 발기조차 어려워질 정도로 압박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억지로 먹으면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횟수가 아니라 규칙성과 편안한 마음가짐입니다. 일주일에 1번이어도 괜찮습니다. 몸이 가볍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올바른 윤활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마땅히 구할 수 없다고 해서 비누나 바디워시를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화학 성분이 요도로 스며들어 심한 염증을 일으켰고 소변을 볼 때마다 불에 타는 듯한 고통을 느껴 결국 입원 치료까지 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값비싼 교훈이었습니다. 생식기는 얼굴 피부보다도 더 예민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절대 화학 제품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안전하고 무향인 수용성 윤활제를 사용하거나 코코넛 오일 같은 순수한 식물성 오일을 사용해야 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통증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배출 도중이나 이후에 전립선이나 음낭 부위에서 흔히 느끼는 뻐근함을 넘어선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단순히 기능 저하의 문제가 아닙니다. 급성 전립선염이나 다른 심각한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제발 무시하지 마시고 저절로 낫겠지 하고 넘기지도 마십시오. 통증은 우리 몸이 보내는 가장 강력한 경고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즉시 훈련을 중단하고 가까운 비뇨기과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 3가지 황금 원칙만 지킨다면 건강한 배출 훈련 방법은 여러분 전립선을 평생 안전하고 꾸준하며 효과적으로 돌봐주는 침묵의 의사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 단순히 환자가 회복할 때가 아닙니다. 바로 환자가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되찾았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입니다. 얼마 전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감동적인 편지 중 하나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김민중 교장 선생님의 아들이 보내온 편지였습니다. 오늘 저는 그 편지의 일부를 여러분께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왜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해야 하는지,
그 답이 그 글자 하나하나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선생님 덕분에 저는 아버지를 되찾았습니다. 아니,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버팀목을 되찾았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가장 강한 남자였고 우리를 위해 평생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아버지는 웃음을 잃으셨습니다. 밤마다 화장실에 수없이 다녀야 했고 그 후로는 방 안에만 틀어박혀 예전처럼 즐겨 하시던 나들이도 모두 거절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가 초라하고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며 화도 나고 가슴도 아팠습니다. 매일 밤 몰래 눈물을 닦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억지로 아버지를 선생님께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한 가지를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처음엔 제가 아버지가 무엇을 하시는지 잘 몰랐지만 점점 아버지의 얼굴이 밝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밤에 화장실에 가는 횟수가 줄었고 아침마다 상쾌한 미소로 저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며칠 전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아버지는 다시 살아났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마치 10년 묵은 짐을 내려놓은 듯 했습니다. 지난 주말 3년 만에 우리 가족은 처음으로 함께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아버지가 환하게 웃으며 손주들을 등에 업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저는 눈물을 감추기 위해 고개를 돌려야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되살려 주신 것은 단지 제 아버지의 건강만이 아닙니다. 선생님은 우리 가족 전체에 미소와 행복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편지를 수없이 읽고 또 읽었고 읽을 때마다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바로 이런 순간들 때문에 제가 의사로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법은 단지 한 남자의 건강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곁에 가장 소중한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온 가족을 위해서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아셨을 겁니다. 이것은 남성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편의 건강이 곧 아내의 기쁨과 평온이며 가정의 행복을 떠받치는 든든한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시작한 김에 왜 아내와 함께 실천하여 효과를 2배, 3배로 높이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 저는 여러분께 전립선 건강을 위한 아내의 내조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아내가 남편과 함께 동행하며 사랑과 건강을 동시에 지켜주는 방법입니다. 첫째, 잔소리보다 관심을 표현하십시오. 남편이 밤에 여러 번 일어나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또 가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남성들은 전립선 문제를 부끄러워하기 마련이며 아내의 책망은 마음을 더 다치게 만들 뿐입니다. 대신 이렇게 따뜻하게 물어보십시오. 여보, 어젯밤에 잠을 잘 못 잔 것 같은데 낮에 피곤하지 않아? 내가 차 한 잔 끓여줄게요. 바로 이런 따뜻한 관심이 남편의 마음을 열게 만듭니다. 둘째, 전립선에 좋은 식사를 준비하십시오. 남자들은 혼자서 충분히 토마토나 콩을 챙겨 먹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여보, 오늘 저녁은 토마토 스튜 해줄게요. 당신이 좋아하는 두부무침도 같이 할게요. 라고 말한다면 식사는 부부가 함께 누리는 즐거움이 됩니다. 건강한 식습관이 가족의 습관으로 자리 잡아야 비로소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셋째, 함께 운동하고 함께 땀을 흘리십시오.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걷기는 매우 유익합니다. 그렇다면 왜 저녁 식사 후 부부가 손을 잡고 동네를 산책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시간 동안 하루 동안의 이야기를 나누고 걱정과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함께 걸으며 대화하는 순간들이 몸을 건강하게 하고 마음까지 더욱 단단히 이어줍니다. 남편의 건강은 아내의 세심하고 지혜로운 보살핌이 있을 때에야 비로소 완전해집니다. 오늘부터 전립선 건강관리법을 부부의 공동 목표로 삼으십시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은 훨씬 더 편안하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품위를 잃고 고통받던 한 남자의 이야기에서 시작해
전립선을 손상시키는 진짜 원인을 밝히고 이어서 몸을 되살리는 구체적인 훈련 방법까지 모든 비밀이 이제 여러분 눈앞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은 영상을 꺼버리고 야간요 때문에 뒤척이며 불안한 아침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오늘 밤 목욕을 마친 후 조용하고 편안한 공간에서 건강한 배출을 스스로 실천하며 자신의 건강과 품위를 지키기 위한 위대한 첫걸음을 내디딜 수도 있습니다. 의사로서 그리고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한 남성으로서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모든 지식과 비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문제를 직시하는 용기와 건강한 삶을 되찾겠다는 굳은 의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한 일이라고 불편함을 받아들이지 않는 용기, 약이나 수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몸을 주관하고 변화시키려는 의지, 바로 그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이 두 가지만 갖추신다면 저는 단언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변화할 것입니다. 제가 알려드린 건강한 배출 훈련을 실천해 보십시오. 단 일주일 만에 분명한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평온한 밤, 상쾌한 아침, 그리고 건강한 몸이 점점 여러분께 돌아올 것입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전립선 건강은 약국이나 수술실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의 의지와 꾸준한 실천에 달려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되어 희망의 빛을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앞으로도 저는 계속 동행하며 정확하고 진솔한 의학 정보를 전해드려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후 결심하신 바가 있다면 댓글에 그 다짐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은 같은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많은 남성들에게 큰 힘과 격려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서로를 응원하며 매일 밤 평온하게, 매일 아침 활기차게 시작합시다. 진심으로 여러분의 건강과 평안, 행복을 기원합니다.